자, 오늘도 시장을 기선 제압할 수 있을 그런 이슈와 종목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떠세요? 두 분 모두 오늘의 상승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지 두 분은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보고 있는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공개해 주시죠. 자, 네? 어려운 말이라서 일단 직접 들어볼게요. 밀운불우. 무슨 뜻입니까, 본부장님? 사실 뭐 제가 한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자성어를 좀 들고 왔는데, 사자성어입니까? 네, 사자성어입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구름은 끼어 있으나 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구름은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이 좀 성사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네.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네.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결론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지겹도록 들으셔가지고 더 이상 네. 듣기 싫은 뭐 테이퍼링 관련된 예. 부분들도 있고요. 뭐 FOMC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이제 총리 선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상당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또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한 그런 움직임으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피해주들부터 시작해서 좀 경제적인 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만약에 이런 백신 승인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이런 변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확산세가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네. 이러한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또 빠르게 또 이제 소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 같은 또 이제 겨울 시기에 또 확산이 또 많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뭐 부담감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조금 불확실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락에 따른 지금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 지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완화 기대감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룬부르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띠 히어로즈님이 낙장불입, 전전긍긍.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낙장불입입니다. 현금도 없고 이미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처럼 오르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때 급락주를 사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급락주 줍줍에 대해서 인정은 회의적이시겠죠. 못 하시겠죠. 현금이 이미 없으니까. 다, 그렇죠. 그냥 지금 그 빨리 팔고 다시 사지 못했으면은 네. 지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일단 뭐 다우 지수도 지금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신고가 돌파했고 물론 이거를 뭐 지금 모르겠어요. 이걸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유럽에서 독일도 좋고 지금 실물이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WTI나 뭐 이런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더 좋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논의가 나왔던 게 물가가 상승을 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조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얘네가 알아서 곡물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주면 그게 완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증시 자금도 좀 볼까요? 지금 신용융자 때문에 좀 요거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 75조 넘었네요. 신용융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에 더 늘어났어요. 지금 이게 간접 투자로 약간 더 들어가고 직접 투자가 살짝 빠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줄면서 같이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고객 예탁금 다시 늘고 네.
요 직접 투자 요 주식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나왔네요. 이 파란색이 주식형 수익증권이고요. 우리 가입하는 펀드고요. 검정색이 지수예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이 노란색이 신용융자거든요. 신용융자가 지금 이 70%가 넘어서 요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의 흐름하고 뭐 주식형 수익증권, 고객 예탁금, 신용융자 이거는 주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융자가 늘고 고객 예탁금이 늘고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거는 큰 흐름으로는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이 다시 늘면 크게 뭐 저 생각에는 별로 정배열입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약간의 급락을 통해서 예. 약간 해소가 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급락주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죠? 오늘 약간 슬퍼 보이신다는 제보가 슬퍼 들어오고 보이나요, 또? 있습니다. 차분하신 거죠? 약간 차분하게 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너무 시작을 해야 오를 때 될것 우리도 같아요. 같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코스피 바닥 확인한 겁니까? 우리 주식시장이요? 네, 뭐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바닥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바닥 부분은 3,050선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네. 라인에서 한번 터치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터치가 나왔을 때 지지가 나오는 것이 좀 네.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장님의 그 하이 텐션을 굉장히 기대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다시. 네. 지금 약간 시간이 지금 막 그러기가 좀 지금이 혼자 그래야 하기가 할 그러네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또 네. 내야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땡땡이 넥타이를 내고 오시면 이제 그 불장 진입의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땡땡이를 안 하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을 볼까요?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이 오르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에서 분명히 경기 걱정이 많았었던 것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주로 오늘 HM을 꼽겠습니다. 먼저 소장께 여쭤볼게요. HMM의 오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약간 저는 이제 좀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 초반에는 운임지수랑 같이 올랐잖아요. 네. 운임지수 일단 보실래요? 뉴스에서 지금 다 나왔죠.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또 뚫었어요. 네. 그러니까 CCF의 I라고 나오잖아요. C가 뭐죠? C가 맨 앞에 C가 뭐예요?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 무역으로 중요해지면서 이 지표가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원유에서는 뭘 따집니까? 세계 3대 유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을 하지만 지표로는 WTI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를. 근데 이 운임지수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차이나가 중심이잖아요. 네. 네. CCFI가 지금 그 3047.3이네요. 이게 최고가를 기록했죠. 여기에요. 그리고 BDI. CCFI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예요. 그 박스 싣고 다니는 거. 그리고 네. BDI도 최고가예요. 지금 4147이에요. 예. BDI는 벌크선 운임지수죠. 뚜껑 없는 배. 곡물이나 이런 거 싣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지금 HMM은 CCFI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은 뭐에 관련돼 있어요? BDI죠.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은 이 광물이나 곡물 싣고 다니는 벌크선 위주 선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네. 연동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 한창 오를 때 네. 한창 오를 때는 운임지수랑 계속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5월 28일이잖아요. 예. 5월 28일이 정점이었죠. 아까 다시 가볼게요, 빨리. CCFI 5월 28일 날 어디예요, 여기? 대충 5월 28일 여기잖아요, 여기. 네. 5월 28일 날 2296.36이었죠? 예. 지금 5월 28일 이후에 어디까지 갔어요? 3047.32까지 올라갔죠. 네. CCFI가 200포인트 넘게 상승했는데 HMM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딱 5만 그 1,000원에서 3만 9천 원 빠지잖아요. 최고가 기록하고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오를 때 5월 28일까지 오를 때는 CCFI 연동돼서 그게 거의 주가의 상승 동인이었다면은 거기 이 5월 28일 이후에는 그게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고점에 대한 우려라던가 아니면은 그 CCFI의 상승보다 더 악재가 네.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꺾여버린 거죠. 지금 가장 큰 악재의 정점은 뭔가요? 오늘 통과가 되었죠. 파업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답니다. 찬성률이 91%가 누가요? 넘었더라고요. 파월이요? HMM 해운 노조. HMM 해운 노조요. 예,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놀라도 우리 그 식당에서 또 뭐 이제 예를 들면서 조금씩
좀 해볼까요? 네. 예, 식당에 우동 가격을 올렸어요. 우동 가격을 5,000원에서 10,000원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손님이 안 와봐요. 그럼 그건 뭐죠?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에 불과하죠. 내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죠. 네. HMM에 그 관련되어 있는 CCFI가 올랐어요. 예. 근데 배가 못 다녀요. 그럼 배 척수 곱하기 CCFI 운임지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파업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파업. 네. 예, CCFI가 계속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5월 28일 이후부터는 영향을 못 미쳤고 지금 여기서는 파업 얘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CCFI가 지금 계속 고점을 계속 경신하더라도 네. 이제 5월 그 예. 말 전처럼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네. 영향이 많이 덜해졌다. 그래서 오로지 운임지수만 보고 지금 HMM을 베팅하기에는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졌으니까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노조 머리가 이슈가 아픈 상황인 거죠. 노조 이슈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HMM을 편하게 말씀을 투자하는 하셨습니다.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편하게 그냥 이꼬르로 투자하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기 과열 국면이 이제 끝났다. 투자 매력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없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HMM 주주분들께서 또 아, 너무 속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예.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예. 변수가 여러 가지가 첨가가 되니까 네.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자, 고민의 시기이다. 하창한 본부장님 이 부분에 이 조선주 얘기는 좀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오늘 HMM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주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네. 투자해도 괜찮은 이제 단기 턴하는 시기입니까? 일단은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HMM 같은 경우 파업 이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번에 이제 연초에도 한번 파업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해운주를 굳이 하신다면 이제 페노션 쪽으로 조금은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셨다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재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아마 제일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 뭐 최근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수소차 이런 친환경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들이 네. 결국에는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후 선박이라든지 이런 또 운임에 따른 또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긍정적인 업황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최근에 하락 같은 경우는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이 관심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에 모터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조선주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주식들 위주로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백신주 볼까요? 화이자를 이 미국에서 백신으로 공식 승인한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 관련 백신주들이 좋은데 추가 상승 이어갈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자, 먼저 본부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공식 승인이 일단은 나왔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뭐가 있죠? 이 화이자 관련주들이요. 뭐 일단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백신에 대한 승인이 만약에 첫 승인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첫 승인이라는 그런 이벤트는 있습니다.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멘텀은 있지만 이미 백신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정신적인 승인 자체가 지금 중요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좀 공급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화이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눌릴 때 오히려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주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식 승인이라는 부분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저번에 이제 소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생산하는 쪽에 키가 올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올라가고 있는
있는 부분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모더나 관련주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만약에 백신 쪽이 주제이다 보니까 네. 굳이 백신 쪽으로 보자면은 이제 모더나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CMO 관련된 종목,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사실 오늘 많이 가격적인 빠지잖아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접근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에서 많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95만 원 네. 정도까지 좀 5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21선 크게 깨지지 않고 전라인 고점 라인이 깨지지 않는 상태가 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저번에 이제 그 이전에 횡보했었던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90만 원대 초반부터 95만 원 라인 때까지 그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CMO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생산 쪽으로 키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CMO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행주 그리고 반도체주 어떤 쪽이 더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자,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여행주로 좀 저는 왜냐면 저 반도체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소재주들이요.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어느 쪽도 만만치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아직 살아 있어요. 뭐 코미코 같은 거 보세요. 날라가잖아요. 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사기 그렇다. 뭐 그러니까 좋은 주식하고 좋은 타이밍이 틀리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좋은 주식을 좋은 솔직히 타이밍에 말해서 사야 좋은 주식이 되죠. 리노공업이나 예. TCK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아, 좋아하세요? 아니, 그 기업도 너무 좋잖아요. 예. 리노공업, TCK 재무제표 보세요. 예. 어떻게 저런 재무제표가 있어요? 환상적이잖아요. 리노공업이나 TCK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사기는 그렇다 이거죠. 이게 리노공업, TCK를 지금 비중을 실어가지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 하잖아요. 왜 그렇죠? 반도체 업황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무리 좋더라도 예. 이렇게 오른 거를 지금 여기서 리노공업을 여기서 투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물론 너무 좋아요. 떨어지면 급락하면 무조건 사고 싶어요. TCK는 좀 떨어졌네요. 네, TCK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정도 음봉이 나와야 조금 하지. 리노공업처럼 이렇게 지금 고점에 있는 거를 사기가 물론 좋은 거 진짜 많거든요. 테스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지금 막 여기를 적극적으로 베팅하기가 작년 말이나 중순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뭐 지금 여행주가 낫지 않나. 여행주 빠져 있거든요, 지금. 물론 힘듭니다. 왜냐면 자, 모두투어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투어가 처음에 인력을 많이 감원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모두투어는 시간이 없죠. 감원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결국에 감원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남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 지금 신소장 마약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다. 마약설이요. 네. 본부장님. 마약김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네, 아 예, 유머였습니까? 네, 그 감사합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여행주를 꼽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여행주를 좀 꼽았습니다. 일단은 여행주 자체가 지금 뭐 이 아까 화이자 백신 쪽이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결국에 이제 백신이 계속적으로 좀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랐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트래블 버블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여행주 쪽으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행주를 좀 꼽았고요. 결국에는 시점 자체가 지금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여행주 쪽이 수급적인 부분이나 관심도들이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꽤 많이 있는데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이제 상승폭이 강한 쪽이 아무래도
대장적인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성 쪽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탄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기선 제압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